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살고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는 주상복합 아파트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아크로비스타는 1996년 당시 삼성의 사돈기업이었던 대상그룹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를 서울시의 부지 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받아 3개의 아파트동과 오피스텔과 아케이드 상가가 있는 1개의 동까지 총 4개 동으로 지어진 곳이다. 아크로비스타는 대부분 50평 이상의 대형 평형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서초동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바로 코앞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 대법원, 대검찰청 등이 있어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심지로 통한다. 2001년 4월 분양 경쟁률이 무려 최고 31대 1에 달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근 작년 2020년에 비해 가구당 17개월 만에 가만히 앉아서 무려 12억 원가량 상승하기도 한 아크로비스타는 서초동 법조인들에게는 꿈의 아파트이자 신분 상승의 바로미터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곳을 열린공감TV가 750시세대 전 가구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 검색한 결과 매우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분양 당시 무려 50여 세대가 비밀리에 차명 등을 통해 판사, 검사, 정관 변호사 등 유명 법조인들에게 뇌물성 특혜 분양이 이루어진 정황 의혹들을 찾아낸 것이다. 그렇다면 그 특혜 물량들을 관리한 기업은 어디일까? 우선 의심할 만한 곳은 삼성과 사돈기업 대상이다. 그리고 대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삼부토건 등이 있다. 대상은 2003년부터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당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삼성은 이른바 에버랜드 사건 및 검찰 로비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으며 이 사건은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지면서 2007년까지 수사가 이어졌었다. 삼부토건 역시 당시 조남호 회장의 동생 조남원 부회장과 조 회장 아들 조수연 전무간의 경영권 분쟁에 시초가려는 시점이었고 조 회장은 춘천권 법조계 인맥을 통해 각종 불법적 사업 행위를 타개해 나가던 때였다. 당시 조 회장은 춘천권 검사로 미래 검찰총장감으로 관리했던 2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양재택, 윤석열 검사였다. 양재택 검사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삼부토건이 관리하던 라마단 르상스 호텔에 주류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포도스의 대표 전상훈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 포도스의 사내이사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서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 회사는 훗날 최씨가 양주에 있는 조항공원이라는 장묘사업권을 내연남 김축식과 공모해 강탈한 의혹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 노덕봉 씨에게 넘긴 회사로 실질적으로는 최은수 씨의 회사로 의심되기도 한다.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등기상 전상호에서 김건희 씨의 구명인 김명시에게로 2006년 1월 소유권이 넘어갔다. 306호에서 양재택 검사와 불륜 동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에서 검사장 승진이 유력했던 지난 2007년 2월 검찰 인사에서 양재택 검사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고 다음해 2008년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나자 곧바로 2009년 5월경 소위 배를 갈아탄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윤석열 후보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인 동거설에 객관적으로 확인하라고 발언했는데 열린공감TV가 아크로비스타 306호와 1704호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추적하여 모든 등기를 열람 취재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양재택 검사와 동거한 후 배를 갈아타 윤석열 검사와 동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 검사와 헤어진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 59평형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삼성에 7억 원의 전세를 주고 무려 79평인 1704호로 이사를 한다. 문제는 1704호로 이사를 할 당시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이었으며 윤석열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었다는 점이다. 삼성은 왜 그녀에게 무려 7억 원의 거금을 전세 설정해 주었던 것일까? 실제로 삼성 임직원이 306호에 들어와 살았던 것일까? 당시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수 씨와 법적 공방을 진행하고 있던 정태택 씨는 피의자와 검사 신분인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서 1년 6개월 이상 동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으며 그 후 일주일 뒤인 2012년 3월 윤 후보 부부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다. 문제는 열린공감TV 취재에 의하면 2010년 10월경 1704호 이웃 주민이 보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1704호에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동 주민은 1704호에서 김건희는 본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1704호는 김건희 씨 자신이 계약자가 되어 전세로 빌린 것이다. 그러므로 김건희 씨는 그 집을 윤석열 검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검사의 무상 거주로부터 얻은 이익은 1704호의 월세 상대액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가 무상으로 1704호에 살았다면 2010년 10월부터 결혼 시인 2012년 3월까지 16개월이므로 전체 뇌물액수는 1억 8,290만원에 이른다. 김건희 씨는 2010년 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이 있으므로 2010년 10월에는 잠재적 피의자 신분이었다. 전택택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이다. 검사가 잠재적 피의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뇌물죄의 성립 요건이 된다. 그렇다면 306호에서 실제로 김건희 씨는 1704호 이사를 간 것이 맞는 것일까? 열린공감TV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1704호에 윤석열과 함께 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 필요할 때만 올라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실제로는 306호에 그냥 살았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곳에서 SBS선 아나운서 출신 김범수 씨와 함께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열린공감TV 7월 12일, 7월 28일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검사의 직무는 돈으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검사는 당시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검사의 직무를 판 것으로 보인다. 즉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건희 씨 아파트 제공 및 성적 뇌물 제공과 윤석열 검사의 알선 행위 사이에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다수의 법조인은 말한다. 검사가 잠재적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몸 로비를 받은 것이므로 그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심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자신에게 뇌물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자신에게 문제가 된 검찰 사건을 청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무상 사용하고 몸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는 최근 윤 후보의 처 김건희 씨와 어렵게 통화에 성공했다. 지금부터 시민들은 김건희 씨가 강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반문하며 피해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열린공감TV는 가끔 보시죠? 아, 잘 안 봤어요. 제가, 잘 안 보셨어요? 네, 보면 너무 막 그냥 가슴만 아프니까 많이 못 네. 봤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이제 306호 살다가 왜 1704호로 이사를 가셨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 후보자 분하고도 같이 이사를 가신 건가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한번 더 잘 알아보세요. 그걸 왜 같이 가죠? 결혼 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같이 가요? 여기서 잠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오르기 전 국회 청문회장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떻게 발언했는지 잠깐 살펴보겠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김건희 씨 소유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네.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 사시다가 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그거를 이제 네네. 본집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가 아니라. 근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오른쪽에 네모를 한번 보십시오. 결혼할 때 바로 전세 두 분이 다 전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7년 1월 달에 김건희 씨 전입하시고 2019년 6월 달에 전입을 하시면서 세대주로 바꾸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 네. 제가 그걸 확인은 저도 몰랐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저희 식구가 이 집에 지금 저희 사는 집에 좀 결혼하기 전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고 결혼하고, 이제 한번 좀 옮겨보고 싶다 해서 하고, 지금 저희가 살았던 집은, 아니 글쎄요. 근데 네. 그때 두 분이 같이 한 집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왜 한 사람은 저기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반 있다가 또 한 사람 그것도 전입을 합니까? 저 청문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아마, 혹시 별거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혹시 제가 그동안? 그 특검 때 굉장히 바빠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1702호에 맞은편에 살았던 그 아저씨 기억하시죠? 최선 사장님이랑. 몰라요. 몰라요? 마장동에 그 육류업자신데. 아니, 저는 전혀 모르고, 네. 결혼하고 들어온 건 말도 안 되죠. 네? 결혼하고 들어갔죠. 저때 그러지 마시고요. 네. 뭐 알아보세요, 잘. 강 기자가 말한 마장동 육류업체에 대해 처음 듣는 분은 지난 열린공감TV 9월 6일자 생방송 단독 주제 소정 아크로비스타 윤석열의 이웃집 남자 알고 보니 윤석열의 앞집 남자 편을 시청해주기 바란다. 1704호의 바로 맞은편집 1702호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준 마장동 육류업자 김현포 태온트레이드 대표이고 그와 20년 지인이자 같은 마장동 육류업자인 최모 씨가 1702호에 살았던 것이다. 아니, 근데 마음에 바로 좋을 옆에 때문이에요. 맞은편에 있는 이웃이 그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라고요. 할 수 없으면 그래.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서 글로 간 거지. 어떻게 저는 그럼 제가 혼자 살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네. 말할 수는 없죠. 그럼 306호로 애는 삼성에서 들어와서 산 게 맞아요? 삼성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알아보세요. 그럼 다 나오잖아요. 아니, 삼성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실제 살았죠. 실제로 살았습니까? 네, 근데 왜 삼성에서는 그 실제로 거기에 사는 거를 또 확인을 안 해주죠? 그래서. 아이, 그러니까 다시 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다 저한테 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제가 어떻게 한다고 제 말을 믿으실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믿으실 네. 것도 아니고 뭐 괜히 그냥 전화 저한테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얘기를 그것도 아니신데 그 1704호로 이사 가기 전에 중국에 여행을 갔던데 그때 윤석열 후보자도 같이 여행을 갔던 거 아닙니까? 그냥 다음에 전화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여행, 아니요.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중국으로 여행 갈 때 감사합니다. 같이 가셨던 거 아니에요? 열린공감TV 확인 결과 당시 김건희 씨는 중국 여행을 간 것이 맞다. 열린공감TV가 입수한 김건희 씨의 당시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렇게 간단한 확인 가능한 문제도 기자의 질문에 회피했다. 도대체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자신의 남편 윤석열과 떳떳이 연애한 시기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라고만 한다. 그리고 김건희 씨 역시 제대로 다 알아보라고 한다.